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조합은 조합장하고 뭐 거기 추진한 그런 분들 월급하고 그리고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계속 매달 받아가고 뭐 또 퇴직금도 받고 막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소송하고 뭐 외주 주고 이런 돈들이요. 네. 그건 누가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예. 자, 처음에 네. 주민들한테 빌렸죠. 추진위원 때. 추진위원 때 주민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7억을 빌렸어요. 네. 추진위원회 때. 주민들한테 7억을 빌려갖고 이자 뭐 2.5%인가 3.5%인가 주기로 빌렸잖아요. 네. 그거요. 불법이요. 그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주민들한테 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 빌렸죠. 7억 빌려서 썼죠. 네. 그 다음에 또 20억 또 빌렸어요. 주민들한테. 네. 또 빌린 건 또 그렇게 해서 또 빌렸어요. 그렇게 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또 3억 5천 빌렸어요. 네. 서울시에서 이 빌리는 거는 운영 규정에 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주민들한테 빌린 27억은 불법이요. 그럼 빌렸으면 나중에 어차피 그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지. 그 갚아야 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지. 우리 소유주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우리 일반 저기 조합은 지금 찬성하신 분들요. 네. 그런 돈이 자기들한테 직접 하나도 청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도 돈 들어가는 개념이 없어요. 맞아.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청구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조합이 얼마든지 조합 운영하면서 한게 많이 써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소유주들한테 그걸 다 나중에 다 가출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것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변호사 이야기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아까 친구도 왔다 가는데요. 그분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나이들이 다 많으셔가지고 이게 그 재건축이 계속 늦춰지면 돌아가시기 전에 새 집 못 들어간다고 조합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그렇게 다들 아신대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찬성을 한대요. 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산했을 때 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시작할 때 그 기간하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입주한 그때까지 그 기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 그대로 가면서 그 재건축을 추진할 때 그 기간하고 어떤 게 더 빠르고 어떤 게 더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지. 자, 조합도 다 해산하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새로 시작하면 아무래도 시간 좀 더 걸리겠지. 더 걸리는데 네. 그 더 걸리는 기간이 예. 아는 사람들이 조합 집행부다 물러나고 네. 아는 사람들이 하면요. 네네. 저놈들이 3년 걸릴 거 1년이면 돼요. 아 그러면 1년이면 되고 비용은 반의 반으로 줄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훨씬 유리하겠네요. 이기지. 예, 예. 훨씬 이기지. 아니 그리고 오늘 제가 무슨 소송 뭐라 그러지 그 서류를 받았거든요. 피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처음 피고가 돼 본 건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 소유자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피고인으로 넣었어요? 자,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2020년 11월 28일 날이 창립총회 했잖아요. 네. 네?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 했잖아요. 창립총회 하기 위해서 2020년 9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조합 설립 동의하라고 다 서류 보냈잖아요. 네. 됐잖아요. 그때 동의서를 받아보니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1960세 되면 법에는 동의율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전체 아파트 전체 중에 과반수 이상이 3분의 2 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한 동 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동의율을 충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되거든. 창립총회 동의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는요 6단지 상가 있고 7단지 상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 6, 7단지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6단지 상가, 7단지 상가를 같이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예. 그러니까 동의 하나로 보고 아파트 동의 하나로 보고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듯이 상가도 두 개를 합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상가를 동의 안 했잖아요. 네. 상가가. 네. 동의 안 하면은 그럼 법이 어떻게 되었냐? 상가 때문에 상가가 그 과반수를 동의를 안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지면 안 되니. 네. 안 되니 법에 특례 조항이 있어요. 뭐 있냐? 상가가 동의를 안 해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례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에 네.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의가 안 되면 설득해서 이 동의율이 안 돼, 과반수가 안 되면 네.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상가 땅을. 아, 네.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데 토지 분할을 할 때는 예. 조합 그때 추진위원이지. 추진위원상의가 상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상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해라 라고 법에 돼 있거든. 예.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이면상의가 상가분 11월 28일 날 창립총회 했는데 2020년 11월 28일 날 창립총회 했는데 2020년 11월 13일 날 네. 3일 날 주민총회 의결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의결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분할 소송을 장을 냈어요. 11월 13일 날 소송장을 냈거든. 분할해달라고. 분할해놨는데 송기현 씨 상가 땅 분할 도면 좀 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읽어보고 왔는데요. 근데 지금 분할 소송 하는 거는 본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예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자, 이게 이면상의가 2020년 11월 13일 날 주민총회 동의도 없이 또 추진위원회 의결도 없이 예산 승인도 없이 법원에다 소송을 냈는데 이게 현재 6단지 상가, 7단지 상가, 6단지 상가잖아요. 요 자리에 토지 분할해달라. 법원 소장에. 이렇게 그 자리에 토지 분할을 해주시오. 그러면은 여기 분할하면은 또 도로를 이렇게 내줘야 돼. 도로를. 네? 도로를. 이걸 내주면 이 도로가 또 땅이 얼만데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내가 도면 보여줬잖아요. 도면. 결정된 도면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또 도로 내주고 이러면 단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런데 이거를 소송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했냐? 상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을 피고로 해서 상가 땅을 토지 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상가 사람들이 그때 얼마냐면 89명이요. 89명. 그런데 피고가 297명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208명은 누구냐? 아파트 주민 중에 동의하는 사람. 그것이 208명이었다고. 아파트 소유주 중에 동의한 사람이 208명인데 아파트 미동의자 208명까지 피고로 넣었다고. 어? 상가 사람만 피고로 넣으면 되는데 상가 땅하고 우리 미동의자 무슨 관계 있어? 근데 그거 넣었거든. 그 왜 넣었냐? 그 전에 법은 판례가 있어요. 뭐 판례가 있냐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지법이나 고법 판례가. 그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거든. 어떤 판례가 두 가지 있었어. 이럴 경우에 상가 사람들만 피고로 해야 된다는 판결이 하나 있고 이럴 경우에 아파트 미동의자까지 피고로 다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297명을 피고를 해서 소송을 하다가 보니 인지대가 얼마냐. 297명에 대한 인지대가 8억이 나갔어요. 8억이 나갔거든. 근데 그럼 왜 그러면 아파트 미동이다 208명까지 왜 피고를 했냐? 안 해도 될 거를 추진위원장이 우리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라면 비용 덜 드는 방향, 판결이 두 가지 있다라도 비용 덜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 208명 때문에 5억이 더 나갔어요. 7억, 8억 중에. 그럼 왜 안 해도 될 거를 왜 피고로까지 넣어갖고 5억 더 써가면서 했느냐? 그것은 추진위원회 고문 변호사 있죠. 고문 변호사가 코치를 했어요. 코치를 넣어라. 이래갖고 넣었어. 그러면 코치를 왜 그렇게 했느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합 추진위원장이 문서를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냐? 피고를 297명인데 아파트 미동의자 208명 넣어도 동의서 앞으로 내면은 피고에서 빼주겠다 라고 문서를 보냈어. 나도 받았어요. 이건 협박이거든. 어? 동의하라는 간접적 협박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편지 소장 받았잖아요. 법원에서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오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거는 이번에 소장 보낸 거는 208명한테 다 보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 208명한테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동의자가 아파트 미동의자 208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소장 제시한 이후에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의 동의자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런데 그거 철회를 한 사람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철회를 한 사람은 조합의 미동의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철회한 사람이 50명이요. 그럼 처리를 했으니까 아파트 미동의자가 돼버리잖아. 그럼 미동의자가 됐으니까 그 50명을 또 조합에서 피고로 넣어주시오 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그 50명을 피고로 넣으려고 이번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인기도 더 나가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나갑니다. 빠질 때는 여쭤볼게요. 인지들을 더 내는데 빨간 불 피부가 빠질 때는 예? 한번 들어가면 필요 안 됩니다. 피고가 뭐요? 인지대 예. 인지대 때 한번 들어가면 빠지면은 더 내는데 네. 빠지면 올려주니까 이제 피고를 빠져나오면 네. 피고로 왜 그러냐면 인지대가 뭐 한국 정도 아닌가 되다 보니까 8억이요. 그러니까 두 달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뭐 저기 보면 되잖아요. 피고에서 빠져나오면 왜냐면은 그 추가로 동의서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피고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인지대는 한번 인지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인지대는 내가 알기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예. 안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예, 안 돌려줘요. 들어가는 거는 주는데 나오는 거는 안 주는 네, 안 돌려줘요. 네, 안 돌려줘요. 끝이요. 예, 왜냐면 인지대 송달료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안 돌려줘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조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때 또 변경하면 된다. 정비비 변경해서 그때 또 맞춰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단지 용적률이 299.4%잖아요. 299.98 현재. 98%. 또 건폐율이 또 얼마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경비 변경이고 예. 그것을 초과하면은 중대 변경인데 그렇지. 그때 가서 사업시행 인가 때 중대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가 문제고 또 조합장이 중대 변경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상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상가를 재척을 하든 재척을 안 하고 어디 상가를
부지를 따로 만들어 주든 그걸 다 같이 합해서 재건축하려면 그게 중대 변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변경은 언제 한다는 얘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적 생각을 아까 문제 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때나 시공사 선정할 때 개별 분담금 산출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희망 평균 조사해갖고 바꾼다 이런데 아까 경미한 변경은 바꿀 수 있지만 틀 바꾸는 건 중대한 변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가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판사는요 이 상가 분할의 소송은요 서로 다툼이 없어요. 상가 사람들하고 이 추진위원회하고 다툼이 없어. 판사는 분할해달라고 소송하면 분할해달라고 하는구나. 그 분할해줄게. 분할로 나와요. 왜? 다툼이 없으니까 분할로 나온다고 틀림없이. 근데 언제 나오느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재건축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축 시기 들어가잖아요. 또 다음에 또 그게 끝나면 또 사업시행 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판사가 분할해라 나오면 그러면 그것도 큰일이라고 그때. 그러면 그때 중대 변경으로 또 봐야지. 당연히 중대 하는 변경이지. 거죠. 당연히 중대 변경이지. 그러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 일을 덩어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시행 인가 때는 그게 어차피 금액을 정확히 산출을 해야 돼요. 추정 분담금하고 초과이익 환수하고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신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거의 확정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들은 이걸 지금 제가 그 몇몇 사람한테 제가 그 정보를 듣고 있는데 지금 세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큰 평형을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 부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중에 다 가면은 소형 평형을 신청하게 돼 있다. 그걸 노리고 그걸 자꾸 지금 발코니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34평형도 어떻게 돼? 그만큼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형보다 넓혀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강조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가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융자는 적금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분담금이 적을 시점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협박이나 공갈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자기가 금융 비용 최소한의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 토지하고 틀립니다. 수용할 때 상당히 우리가 삶의 거주 공간이거든요. 제가 가끔 저기를 몇 번 올렸습니다. 577명인가 그 방에 제가 경험을 해가 제가 공기업에 제가 근무하다가 근무하고 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설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마지막에 우리 직원 주택을 재건축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서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일부 우리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니까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그걸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일반 사업단체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곧 끝나가요. 곧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삶의 거주 공간은 알겠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지금 상가는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아파트는
산재 있잖아요. 각 동에 지금 미동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도, 전기, 유틸리티를 차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버텨버리면 재건축 안 됩니다. 단합해가지고 딱 버텨서 하나가 뭐냐, 이거 각 동이 산재인데 한 동이 이게 자기들은 뭔다 이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에 못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도 강제할 수 예, 없습니다. 좀 이제 예, 조금 그만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큰 문제가 제초환금 그리고 평형배분 문제 이제 그걸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냥 아주 뭐랄까 소송 그리고는 또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 홍보 하는 쪽으로 그 활동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이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비례 활동 방향에 대해서 뭐 극단적이라 그러면서 뭐 조합 해산 그리고 6, 7단지 재건축 분리 요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는 좋은데 지금까지 뭐 해 활동한 게 뭐 소송 안 그러면 우리 조합원에 대한 설득 홍보 두 가지 쪽으로 활동했는데 뭐 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극단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거. 예. 그거는요. 실행 방법.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서울시에 갔잖아요. 조합 해산하는 거는 법에 있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주민의 5분의 1 이상만 해산에 동의하면은 해갖고 조합 해산 소집 첨부를 해요. 조합장한테 5분의 1 이상만 찬성해서 총회 소집해달라고 조합장한테 동의하면은 총회 소집을 해야 돼요. 해산 총회를. 그때에 그 전에 이제 다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니 해산해야 된다라고 분석 잘 해가지고 조합장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분의 1 이상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필히 해야 돼요. 법에 있어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0단지 분리하는 건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고 이 재건축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 갖고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의사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6, 7단지 분리하겠다. 너가 조합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 그럼 우리 또 6단지 분리해서 제철하게 해줄래 하니까 거기 그것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조합원들 다 호응을 해줘야지 되는데 물론이지. 지금 그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소유주들이 현 집행부에 전부 다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설득당하거나 이거 문제가 있다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문제예요. 조합에서 이제까지 주민들 동의율이 90%다 해갖고 빠리빠리만 해갖고 전부 그냥 동조해고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해산하자 분리하자는 걸 주민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관건이지. 주민들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거 잘 봤고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 6, 7단지 재건축이 지금 이 상태까지 오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거나 찬성하고 있는 게 정말 제 머리도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추진위원회를 찬성할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찬성을 하고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뭐 상식으로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철회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철회서를 쓰려고 정말 그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철회서를 못 낸 이유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거 조합을 해산하거나 이럴 때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철회를 하려고 할 때 지금 그 현재 조합 측이나 뭐 관계되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 입장에서 협박으로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철회서를 내는 순간 너는 현금 청산을 당할 거다. 조합원 자격이 있고 현금 청산 당하고 그냥 쫓겨나니까 이거 쓰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만약의 경우라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무서우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는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이 아니라 지금 조합 해산하는 게 맞거든요. 산수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이제 조합원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서 보나마나 지금 조합장들이 그쪽 사람들이 제가 약간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무서워갖고 못할 것 같아요. 해산하는 걸.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협박을 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일 문제인데 아까 뭐 저 동의 안 하면 현금 청산한다는 막 협박이거든. 나도 동의 안 했어요. 미동의자요. 동의 안 해도 이게 앞으로 잘 돼 가면 사업시행인가 그때 조합에서 물어봐요. 미동의자한테. 자, 동의할래 안 할래 물어봐요. 그때 동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앞으로. 그때 동의하면 되고 그때까지는 청산이라는 건 그건 안 되고 마지막에 2번 물어봐요. 2번. 물어봐고 2번까지도 동의 안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법에 따라서 현금 청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고 동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언제든지 2번 있어요. 2번. 그때 동의하고 싶으면 그때 동의하면 조합원 돼갖고 분양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호도해가지고 뭐 현금 청산해야 되니 하고 막 협박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게 완전히 34평 소유주들만 그냥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조합장이 그래서 34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사실 가장 힘이 없는 23평 소유주예요. 그래서 아까 그 66명에 속하면은 저는 한 평 늘리기 위해서 제초환금 6억 내고 추가 분담금 내고 이거를 하면은 저보고 그냥 망해서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진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현금 청산 당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날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밖에 저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부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지어갖고 생각 안 하고 주민들의 이익은 아주 관심이 없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그 마음 심보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 예? 예. 저도 한마디 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그간에 경과됐습니다. 솔직히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조합장은 누구십니까? 예, 지금 발언하시는 분? 예? 여기 예. 이대로 가다가는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지금 비대위원장님이 그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승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전 그 소유주들한테 해서 결론을 내줘야지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해봐야 각자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의견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해체한다는 자체부터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전체의 어떤 흐름을 얘기해서 소유주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해체를 일단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이번에 우리가 우편으로 오늘 이거 설명한다고 우편으로 못 보내고 우편 보내면 돈도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1960명한테 저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로 다 문자를 수없이 보냈어요. 그래 다 보냈어요. 그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조합에서 방해하잖아요. 봤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다 해갖고 다 설득시키고 다 보내고 이렇게 해도
조합에서 막 많아요. 막 방해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해체를 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연구 한번 해볼게요. 연구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예. 그걸 뭔가를 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각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어떤 회의를 개최를 하든지 그 걔네들 반대하는 건 영원히 반대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해서. 근데 가끔 회의할 때마다 나와서는 헛소리 좀 하다가 말하는데 뭔가 해체하려면 똑바로 저걸 해서 해체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요. 뭐, 해체하는 것도 우리 그 조합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또 부분을 위해서 알려드려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매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10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레터를 보내고 해도 한 번 그 사람들이 그냥 반론해가지고 딱 하면 아, 이 사람들 틀렸구나. 비대위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그대로 그냥 넘고 아,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위원장님, 밖에서 시간도 위원장님. 다 됐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결론을 네. 빨리 좀 사탄 내려야 된대요. 아, 예, 예. 자, 저기 한번 저번에 위원장님이 7단지, 6단지 분리하는 거하고 전체 주민의 50% 동의만 받으면은 서울시에 넣으면은 조합 해체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분의 1은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 비례에서 하려면은 전체 주민의 50%만 받으면은 예, 지금 이제 그 처음 김지현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참 너무 논리적이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지금 봤는데 저는 아주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거기 자꾸 23평 소유자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음마 아파트에서도 추진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 정도니 100억을 써도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100억이란 돈이 아무것도 아니 지금 쓰셨다는 그 돈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우리들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제 추진위원장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지금 저는 우리 카톡에 올리실 때 반대하시는 분이 자꾸 문자를 찬성한다 그런 말들을 해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우선 단합이 되는 게 먼저.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나서고 하려면 지금도 빨리빨리 방에서 조금 그런 거 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동기가 되잖아요. 이 동기를 이용해서 그 주민의 몇 프로 받는 거 그거를 위원장님,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하고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좀 이래 전파 좀 해줘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한테. 마지막? 네. 아까